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영입니다. 네, 차분한 목소리의 신수영 대표,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한 주간 동안 뭐 여러 그렇죠. 뉴스가 많은데 오늘 좀 재밌는 얘기로 먼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정치인 삼김 씨 네. 부인, 네. 삼김 씨 부인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부인 또 삼김 씨. 아, 묘하게 다 삼김 씨예요. 정치인들. 예. 정치인. 자, 요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기쁜 소식 하나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인데 오늘 네. 경북 영일만 일대에 가스와 석유가 발견됐대요. 네. 예, 근데 14억 배럴이라니까. 140억. 140억입니까? 네네. 140억 배럴이면 엄청나네. 네. 예, 요것이 이제 매장이 된 거를 확인을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추를 하겠다. 근데 시추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점이적인 네. 강대국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미국, 일본, 네. 러시아, 네. 특히 남북 간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지하 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네. 상당히 그 외교력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추하기로 결정했다는 네, 그런 승인을 보도, 했습니다. 그런 선자부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지금 이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네. 그다음에 조국당 한동훈 네. 특검 발의가 지금 돼가지고 전국이 지금 냉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6월 5일 개원할 것으로 알려졌던 국회 개원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에 이제 따르면은 오늘 3일이잖아요. 네. 예, 김정숙 여사 인도 수행원 방문 특검법. 네. 요거 이제 오늘 발의할 이제, 수도 예, 있다. 아직 한 건 아니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인도에서 당시에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죠. 네네. 그다음에 도정환 문체부 장관. 문체부 장관 초청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교부에서 김정숙 여사를 끼워 넣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간 이제 그 한 4억 원을 소비했다. 요 내용을 좀 지금 밝혀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기내 식대가 엄청나요. 그렇죠. 6,292만 원을 썼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620에서 640만 원이면 되는 것을 그 정도도 화려한데 이건 하늘에서 완전히 대잔치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반윤 이성윤 네. 1호 법안이 김건희입니다. 네. 예, 그리고 반윤 박은정 박은정. 1호 법안이 또 한동훈 특검발입니다. 네. 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대표님 그 말씀하셨죠. 네네. 이번 22대 국회는 기대가 되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특검 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특검 국회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대로 공교롭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수영 대표의 훌륭한 안타깝습니다. 그런 네. 내용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요. 네네. 이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네네. 여야가 네네.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예. 네, 촉각을 다투는 지금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우리 민생과 관련돼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네. 특히 경기가 활성화돼야 될 문제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건 예.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민심을 네. 따갑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네. 말씀하시고 네네. 또 국민의 뜻을 알았으니까 정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느냐라는 부분이군데 네. 엊그제 윤 대통령 지지도가 한국갤럽 조사에 21%, 네. 충청도는 22%. 10% 가려면 한참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대부분 10% 떨어지면 대부분 정권을 내놔야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오늘 리얼미터에서는 한 30%로 조사가 됐더군요. 물론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지지율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엊그제 30일 날 국민의힘이 천안재능연수원에서 재능기억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날이 또 하필 엊그제 인제에서
군기 교육을 받던 그 훈련병이 숨져서 연결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러네요. 예. 예. 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대통령이 오셔서 뭐 술잔을 돌렸습니다. 탄주인지 그랬구나. 아니지만 그리고 예, 예. 어퍼컷을 하고 막 전부 다 그냥 좋아서 무슨 환호성을 지르는 걸 보니까 이게 마치 저는 이긴 정당인 줄 알았어요. 총선에서 이긴 정당의 잔치 아니냐 싶어질 정도로 예, 예. 그걸 보고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금 여당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요. 국정기조를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변화가 없죠. 예, 당정 분리로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날 우리는 다 한 몸이다. 즉 야당에서 특검을 한다면 우리는 똘똘 한 몸이 뭉쳐서 막아내자라는 것만 있었지 없었어요. 정책을 또 제안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가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참 이때에 이재명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예. 비판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의석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175석 예.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네. 많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갖고 있는 192석을 가지고 그 안에 캐캐 묵었던 정치 관행들을 깨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또 무엇이 규제가 돼 있다면 풀어서 국민들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특검법 발의 일부 했고요. 뭐 당원 당규를 바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바꾸는 거죠? 8월 달에 네. 당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을 예, 하게 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 번을 하면 물러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연임시키도록 하는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겁니다. 네. 또한 음. 지난번에 대전 중구가 그랬습니다. 그 당에 문제가 있는 그 선거를 치르게 한 그 발단이 된 당에서는 네네.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성추문의 오거돈 씨라든지 네. 또 박원순 씨랑 때도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정상이었다. 근데 그렇죠. 이낙연 씨가 이걸 예. 바꿨습니다. 예. 안 내겠다고 당원 당규를 바꿨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제 아하. 내겠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내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금 내부 작업만 하고 있지 정말 국민들한테 삶에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여야 수장들, 여야 거대 야당들은 네, 네. 강력하게 심판을 받아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잘 안 되면 또 표대결을 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표대기를 하죠. 예. 그래서 다수결에 함정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수결이 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다수결만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먼저 회의할 때 말을 하고 대표가 먼저 말을 하지만 예.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핵 문제를 가지고 참석했던 실국장까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대통령이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 대통령이 내 생각은 이래 너들 생각은 어때? 라고 해서 결론을 먼저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 아주 총수 체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문제다. 네. 자, 그럼 이제 재밌는 내용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 부인 삼김 씨. 네. 예,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네, 부인을 얘기를 네, 하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 삼김 씨, 김정숙, 김건희, 김혜경 네. 이쪽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자, 이분들은 그 예전에 정치인 삼김 씨 부인 그러면은 참 성실하고 네. 내조를 잘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부인들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 부인이셨던 손명순 여사님, 예, 손명순 여사. 또 김대중 대통령님 그 영부인 이희호 여사님, 예. 서산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예, 예. 김종필 그 자민련 총재고 박영옥? 국민총 예, 예. 예. 이분들은 박영옥 여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네. 정말 내조로서 자기를 잘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네. 정말 이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네. 사익 추구를 안 했다는 것이 그분들이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네. 이분들이 구설수에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그냥이 아니고 예, 예. 특검
대상으로 올라가거나 올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격을 상징하는 분들이기도 한데 이런 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정수 아까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초청은 본인이 받은 게 아닌데 네. 강경화 도정안 초청에 왜 김정수 여사가 들어갔는가? 네. 예,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취재한 걸로 보면 네, 네. 1918년도 9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8년. 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네. 취임한 지 한 1년 한 2개월 네. 만에 인도로부터 강경화 도정안 장관들에 대해서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초청이 예. 왔습니다. 예. 초청이 오니까 정부에서 인도 외교부를 통해서 인도에 요청을 하죠. 그 자리에 네. 우리 김정숙 여사님도 함께 갈 수 없겠느냐. 초청장을 보내달라. 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줍니다. 네. 그게 10월 26일 날 초청장이 와요. 네. 초청장이 오는데 단 한 가지. 김정숙 여사님은 당시 공직자의 신분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 대통령 부인이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초청장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네. 날짜가 2018년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네. 3박 4일입니다. 3박 4일간 인도를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앞서서 우리 외교부와 대한항공이 계약을 맺습니다. 네. 그 비행기 갈 수 있는 비행기와 네. 기내식 기타 비용들에 대해서 네. 계약을 맺죠.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4억 원 정도 드립니다. 물론 대한항공에는 2억 한 6, 7천만 원 계약이 되고요. 네. 나머지는 36명의 수행원들이 쓸 비용이 4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야. 네. 네.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발단이 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종합 특검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네, 네. 이게 21대 국회에서 배현진 의원이 우리 충남 예산 삽교분인데 MBC 앵커도 하셨고 예. 배현진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외교부 이쪽에서. 그래서 미리 벌써 터져 있었네요. 네. 예. 그래서 예. 대통령 영부인이 간 거는 뭐 나라를 위해서 맞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라. 얼마 들었고 며칠 일정이었고 어떤 목적이었는지 밝혀라 했는데 네. 그날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가 그랬구나. 예. 지난달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네. 두 번째 자서전을 냅니다. 네. 거기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가 외교 활동을 했다. 여기서 외교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을 넣으면서 네. 지금과 같은 내용들을 넣습니다. 인도에 혼자 도정한- 초청받은 걸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 외교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네. 그게 아니고 우리 그 김정숙 여사께서 인도 초청으로 3박 4일간 외교 활동을 해서 국격을 높였다라는 취지로 그런 식으로 책이 나왔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이걸 이제 배현진 의원이 다시 얘기를 지적을 한 한 겁니다. 겁니다. 예. 네, 맞다. 예. 대통령 부인이 가는 것 맞다. 초청이 됐다면 가는 것 맞다. 예. 했는데 예. 그런데 당시 비용 기사를 보면은 그 당시 대한항공과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예. 계약서를 보면 기내식으로만 약 6,292만 원이 그랬죠. 예. 들었다라는 예. 것이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예. 그 특검 발의를 하겠다. 네. 빠르면 3일쯤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죠. 예. 여기 오늘입니다. 네, 오늘이에요. 예.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그 내용을 가지고 SNS에 글을 올립니다. 예. 거기에서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예. 거기에서 내용이 이 기내식이 6,292만 원. 네.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네. 그리고 문체부에서 그 당시에 2억 3,670만 원을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었다. 그 3박 4일간의 네. 일정을. 한 10배가 되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기내식이 예. 6,292만 원이 예. 비행기 연료비, 연료비 다음으로 많아요. 연료비가 6,531만 원이었는데 예, 예. 다음으로 높습니다. 6,292만 원으로. 예. 그리고 현지 지원 인건비로 3,013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예. 출장비, 항공료, 숙박비로서 2,995만 원. 아하. 그리고 지상 지원 서비스가 약 2,339만 원. 야. 사전 준비 본사 인력 지원이 1,225만 원. 기내 그리고 이렇게 나가니까 4억까지 가는구나. 그리고 예. 또 뭐냐면은 그 안에서 기내 안에서 네. 독서물 비용, 네. 책 보는 비용, 네네. 책 쓰는 비용이 약 48만 원. 요게 이제 그 내용이네요. 예, 차량 통신비가 예. 차량 통신비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차량 통신비도 있는데 약 843만 원. 재반 사용료에 들어가 있네요. 네네. 현지 이런 차량비, 것까지. 통신비, 그렇습니다. 기타 경비. 네. 예. 이런 거를 문제를 삼으면서 왜 몇 월 며칠 날 초대를 받았는지를 왜 안 밝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배현진 의원은 이건 김정숙 셀프 초청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초청 좀 해달라 해서 간 거다. 이건 어떤 뭐 사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다. 그리고 간 것이 인도 유명한 타지마할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타지마할 장군 묘를 그 당시에 갔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에 나와 있던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도 의혹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네. 4인 가족의 5년치 비용입니다. 내 가족이 5년 동안 삼시세끼를 먹는 비용과 버금간다 그럽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외교를 위해서 간 거냐. 우리가 긴박하게 인도와 뭔가를 위해서 양국이 만나야 될 일에 네. 꼭 영부인이 가서 이루어졌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의혹이 있는 거죠. 이거를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수선합니다. 정말 예. 대통령 부인들이 이러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반윤 이성윤이라고 네. 지금 뭐 특검을 또 신청해놨잖아요. 예. 그리고 박은정 또 1호 그 박은정 지금 비례대표잖아요. 비례대표죠. 예. 근데 네. 한동훈 또 특검 발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또 특검 김정숙 여사에 대한 또 특검 발의돼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요 관계를 좀 여기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난번에도 특검으로 발의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대에 가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재발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성윤 의원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고 그렇게 되네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때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요. 전주을 출마자인데 이분이 반윤의 핵심이었죠. 검찰 내에서 반윤석열의 핵심이었었어요. 그리고 친문재인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비거리들이 한참 있었습니다만은 검찰 내에서 검사들한테 들어보니까 있었는데 이분이 1호 법안을 김건희 그냥 김 여사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법. 근데 종합특검법이라는 것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합니다. 민주당.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걸 보니까 6개월 동안 특검을 할 수 있고 100명의 검사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담고 있어요.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법안이라 아주 센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발의를 했지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특검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지금 명품백 문제, 네. 뭐 샤넬이니 뭐 이런 향수 뭐 받은 거, 네. 뭐 이런 최재형 목사와의 커넥션 문제,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그 노선 변경 문제, 네. 이건 원희룡 장관 때 이루어진 일이죠. 네.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 문제, 이 문제를 전부 다 풀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현재로 봐서 뭐 192석이나 되고 조국 혁신당은 이보다 더 훨씬 세게 얘기를 강경하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거는 뭐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발의가 돼 있고요. 또 반윤의 핵심이었죠. 네. 반윤의 핵심이었던 대검 감찰부장 출신의 박은정 검사가 예. 이번에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이 됐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낸 겁니다. 한동훈 네. 특검법이라는 것이 예. 똑같이 조국 대표처럼 자제의 대학 입시 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네. 논문 표절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반윤의 두 사람들이 지금 여권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는지 예.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숙, 김건희,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의 또 그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카 문제. 예. 여기 좀 지저분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현재 재판 중에 있어요. 예. 조모 씨라고 경기도 7급 공무원이 예. 그러니까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법카를 가지고 소고기도 사 먹고 10인분에 뭐 초밥도 사 먹고 그래. 민어탕도 사 먹고 뭐 했다고 예. 하는 걸 공개를 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어서 예. 이 부분들은 이제 곧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가? 전직 대통령 부인, 현직 대통령 부인, 그리고 정말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야당 대표의 부인까지 네. 정말 이렇게 정치인 부인들이 국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느냐. 예. 국모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과거엔 정말 모범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우리는 왜 이랬는가? 또 이재명 대표는 또 대통령 아주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네. 유력한 후보지요.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가져야 되는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패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우리 신수영의 뉴스창에서 바라본 얘기를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로. 네. 예, 뉴스창은 신문이고 네. 뉴스 레이더는 방송입니다. 방송이죠. 네. 예, 이게 빠르고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삼김씨 또 삼부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김씨인데 정말 그 우리 부인들은 그러니까 정치인 부인들은 그럼요. 좀 성실하다는 얘기 좀 듣고 신실하고. 내조를 참 잘한다는 이 얘기를 좀 듣는 것이 바람입니다. 대통령실의 네네. 야당, 청와대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우리 예. 유경수 여사님 같은 생각납니다. 분들 예. 이런 분들 또 예. 우리 누굽니까 이희호 여사님, 네. 송명순 여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본보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우울하긴 하지만 예, 이것을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곧 나오리라 봅니다. 네. 예, 자, 한 주일 동안 또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할 얘기는 워낙 많은데 네. 예, 가장 떠오르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신수영 대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